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베를로그의 시스템 베를로그에서 아주 큰 얘기는 이제 큰 그림은 얘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차이점이 뭘까요? always하고 initial. 요 두 개 차이점. 짐작갑니까? initial이 뭐예요? initial? 초기란 뜻이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의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대개 시스템 돌아가면 뭡니까? 하드웨어에다 리셋을 가죠. 리셋을 가면 맨 처음에 뭔가 초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초기화 시킬 때 쓰는 프로시저입니다. 이건 초기화 시킬 때 쓰는 프로시저. 그 다음에 요거는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데 하드웨어는 초기화를 내가 원하는데 초기화가 안 되죠. 지 맘대로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니셜은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 그죠? 테스트할 때 뭐로 두고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죠? 그래서 보통 테스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값을 인가해 갖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니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거는 뭡니까? 항상 돌아갑니다. 그죠? 항상 돌아가니까 이거는 설계 시 사용합니다. 설계 시. 설계 시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우리 더하는 회로를 갖다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하프에다 반가상기. 반가상기는 뭐예요? A 더하기 B 한 비트 한 비트죠. 두 비트를 받아서 썸 비트 캐리 비트 이거 계산하는 게 반가상기잖아요. 그죠?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드의 반가상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항상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일 때 모듈로 시작합니다. 모듈. 하프에다 계산하는 모듈. 네? 모듈. 항상 모듈로 시작합니다. 모듈. 그리고 마지막에는 N 모듈. 자, 요 내에 반가상기 기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블랙박스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블랙박스가 어떻게 되냐면 요 내부에 어떤 회로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와요? 입력이 A, B가 들어오고, 그죠? 요거 합해갑니다. 그 다음에 sum, carry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합해다 아주 간단한 이 하드웨어 이 내부에 어떻게 우리가 HDL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 되느냐,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입력과 어떤 하드웨어의 입력과 출력에 있는 신호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 왜냐하면 배가 오고 배가 나가는 거, 비행기가 들어오고 비행기가 나가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신호를 우리가 포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포트. 부두 또는 공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듈을 하고요. 이름을 줍니다. 이름. 모듈의 이름. 모듈 하고요. 모듈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하프에다니까 하프에다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죠. 하프에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베를로그에서는 하프에다라는 이 회로하고 이 회로하고는 전혀 다른 회로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베를로그에서는. 자, 나는 대문자로 줬습니다. 모듈, 하프에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 포트를 놔야 됩니다. 포트.
포트 여기에 입력 신호가 뭐고 출력 신호가 뭐고 예? 이제 여기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줄 받고 여기 한 줄로 쭉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인풋 어떤 신호가 인풋이냐를 알려줘. 인풋 그 다음에 입력이 A, B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인풋 A 세미콜론 인풋 B 이렇게 두 줄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인풋하고 A, B가 나오면 인풋이 여기에도 지정이 되고 여기에도 지정. 그래서 A, B가 입력 신호다 이죠. A, B가 입력 신호다. 자 마찬가지로 아웃풋 S, C 그죠? 자 이거 이제 하고 갈로 닫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듈 하프에다 인풋 A, B 아웃풋 C, D CS SC 요거는 없어도 되죠. 마지막은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걸 한 줄로 그냥 쭉 써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드는 그 뷰티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뭘 해주는 거예요? 포트 데클레이션 포트 신호를 갖다가 선언해 주는 거죠. 입력 신호는 뭐고 출력 신호는 뭐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형식 항상 요거는 키워드입니다. 시스템 벨로그에 지원하는 키워드입니다. 모듈, M 모듈. 요걸 내가 변수명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벨로그에서 독점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듈, M 모듈은 딱 시스템 벨로그가 사용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 내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인풋.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벨로그에서 지원해. 내가 변수명으로 인풋, 아웃풋 쓰면 안 됩니다. 입력 신호다, 출력 신호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잘 알죠? 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B의 합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나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방가상기에서 요 썸은 A하고 B의 어떤 연산이에요? A하고 B A, B, C, S가 있으면 0, 0, 0, 1, 1, 0, 1, 1 하면 자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 하면 두 개 다 0이죠. 요거는 뭐야? 1, 0죠. 여기도 1, 0죠. 1, 1 더하면 1, 0죠. 캐리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썸이 0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캐리는 무슨 연산이에요? A, B의 어떤 연산이에요? 캐리는 두 개가 동시에 1이 들어올 때 1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A, N, B죠. A, N, and B죠. 자, 거기 반해서 썸은 뭐예요? 썸은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 1이죠. 그게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가죠. 익스클루시브. 그래서 A, 익스클루시브 or B 하면 요거는 and. 그죠?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구 연산을 그냥 하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신호를 부여할 때 뭘 준다고? assign.
반드시 어사인을 시작해. 자, 그래서 assign sum에는 어떻게 하면 된대? assign sum은 A exclusive와 B입니다. A, B. 아이고, exclusive와 연산하는 자를 이제 우리가 모르죠? 자, 네, had. 여기 exclusive입니다. had 연산자가 exclusive. 그 다음에 assign C는 A, M, B죠. 자, A, M, B인데, 자, 이거는 AND입니다. 자, AND는 연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ampersand, 그죠? 자, 이걸 갖다가 합성하면 하프헤더가 만들어졌어, 나. 응? 익스클루시브하고 AND 게이트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하프헤더 회로가 설계돼서 나오죠. 무슨 레벨로? 우리 벌써 로직 레벨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로직 레벨로 그냥 익스클루시브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하나 해갖고 로직 게이트 레벨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RTL은 이거보다 더 복잡해가지고 RTL을 하게 되면 게이트 레벨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게이트 레벨을 갖다가 우리가 다음 어떤 단계로 가야 돼요? 트랜지스 레벨로 이제 가갖고 공정 반도체 IC를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거의 이거는 게이트 레벨에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예 RTL 레벨에서 시작 안 했고 게이트 레벨에서 시작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직은 이건 뭡니까? 게이트 레벨, RTL 레벨로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값을 어사인 한 거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게이트 레벨로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어. 자, 게이트 레벨 시간이 잠깐 3시 53분. 자, 게이트 레벨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두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일단 더 자세한 거는 계속하면서 반복돼서 나오니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연산한 결과를, 어떤 계산한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흐르죠. 어떤 계산된 결과가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데이터 플로우로 구현했다. 데이터 플로우. 자, 그러면 아까 게이트 레벨에서 우리가 아예 시작할 수 있는 게이트. 자, 저 자리에 어떻게 넣냐면요. 지원되는 게이트가 이미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베를로그에서는 이 게이트를 다른 말로 쓰는데 프리미티브라고 합니다. 프리미티브. 기본 게이트라고 합니다. 기본 게이트. 프라임이 뭡니까? 주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제1의 주요하다.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 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는 기본 게이트. 기본 게이트, 프리미티브. 자, 지원되는 프리미티브에 아까 얘기했던 and, or, not, exclusive or, exclusive nor, NAND, nor, 요것들이 다 기본 게이트로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게이트 레벨로도 우리가 이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 요거는 똑같고, 그죠? 요거는 똑같아요. 요 내부 두 개 있죠. 요거는 이제 계산한 데이터를 다른 데다가 어사인하는 데이터 플로우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짰죠. 요걸 갖다가 아예 이 프리미티브, 요걸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지원되는 게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선연결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회로죠. 자,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 거친 게 A 더하기 B 한 게 썸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 AND 한 게 우리 보통 그 1학년 때 배웠던 이는 요렇게 아예 게이트 레벨로 내가 설계해 놓고 이 게이트 레벨로 요게 다 지원되잖아요. 그죠? 지원되니까 이 지원되는 그 선 연결해서 우리가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아까는 데이터 플로우였고 지금은 이제 구조적인 스트럭처. 네, 이제 구조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 플로우 설계고 이제는 스트럭처 설계, 구조를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이걸 이제 선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부품 이름이 저걸 그대로 씁니다. 근데 다 이제 소문자로 씁니다. 이 부품 이름은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모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씁니다. 모듈 하프에다 아까는 근데 하프에다 쓰니까 요거 이름 다르게 먹었는데 내가 굳이 뭐 쓴 다음에 하프에다 1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인풋 아웃풋 그대로 인풋 A, B, B 그 다음에 아웃풋 캐리 썸 요거 그대로. 네. 자, 이제 마지막에 M 모듈은 그대로겠죠. 자, 이제 요거 부품을 가져옵니다. 부품 두 개 필요하죠. 자, XOR라는 부품 하나하고 소문자로 다 써야 돼요. 대문자 쓰면 안 됩니다. 익스클루시브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AND 게이트죠. 네, 부품을 가져요. 이거는 연산자잖아요. 그죠?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요걸 부품으로 프리미티브로 가져오는 거예요. XOR 게이트, AND 게이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지원이 됩니다. 프리미티브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품이. 자, 그러면 항상 뭐냐면 첫 번째 오는 게 출력입니다. 출력. 맨 첫 번째 아규먼트가 출력입니다. 그 다음부터 입력이에요. 입력. 자, 그러니까 출력이 뭐야? 썸이죠. 썸. 그 다음부터는 맨 첫 번째 게 출력이고 나머지는 다 입력입니다. 입력. 자, 그러니까 뭐예요? A, B가 입력이니까 A, B 해도 되고 B 해도 됩니다.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A, B.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서 A, B, 요 뒤에 나오는 A, B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썸이라는 출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맨 첫 번째 게 출력입니다. 출력.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입력입니다. 입력. 됐죠? 부품을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벨로그에서,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맨 첫 번째 아규먼트가 출력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OR A, B, C, D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 하면 이거 의미는 뭘까요? 맨 첫 번째 게 출력이고 나머지는 다 입력으로 간주합니다. 입력.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게 출력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첫 번째 게 출력이고 나머지는 다 입력으로 간주합니다. 입력.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AND 게이트는 C가 출력이죠. 그 다음에 A, B가 입력. 네, 이렇게. 이거는 구조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는 이제 구조적으로. 요거는 데이터가 흐르는 쪽으로 설계를, 데이터 플로우로 설계를 했고, 요거는 프리미티브를 가져와서 설계했을 때는 요거 헤로도처럼 그냥 설계를 한 거죠. 그죠? 이거 구조를 갖고 이제 구조적으로 설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게 회로가 간단해서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로가 복잡하면 익스클루시브 게이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 또 AND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OR 게이트가 있고, 막 이렇게 회로 같은 부품이 막 여러 번 나타나겠죠. 그죠? 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각 게이트에다. 그래서 이거 말하는 예를 들어서 U1 부품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죠. U1. 그 다음에 여기에 U2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겠죠. 그럴 때 여기다가 부품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U1 여기에는 end에는 U2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네. 자, 이게 이름을 U1, U2, 그 다음에 SAB, 여기는 CAB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부품의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 용어를 이제 자 이렇게 부품을 가져온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 뭐냐 부품 가족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뭐냐면 instantiation이라고 하는데 instantiation. 제가 번역은 이걸 갖다 번역은 내가 부품 가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정확한 영어로는 instantiation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네, 정확한 용어는 instantiation. instance가 뭐예요? instantiation이 뭐냐면 instance라는 뜻이죠. instance가 뭐예요? 예를 들어 for instance 하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것은 사례란 뜻이죠. 사례.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부품을 여기에 가져온다.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instantiation 이런 영어로는 그런 말을 씁니다. instantiation.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인스턴스 이름, 이걸 인스턴스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스턴스 네임. 인스턴스에다가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안 줘도 됩니다. 없으면 그냥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익스큐시 게이트가 한 10개 있다 하면 도대체 어느 익스큐시 게이트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게이트에다가 이름을 갖다 내가 달리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인스턴스 이름을 갖다가 줄 수가 있다는 거죠.